안녕하세요. 저는 한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선징악을 믿으시나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억울한 일, 기막힌 일이 넘쳐나지만 이 요지경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은 있다고 믿으면 훨씬 살만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권선징악을 몸소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혼 전 중국 요리를 파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2년간 일했지만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노동 착취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으니까요.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결혼을 선택한 데에는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것도 한몫합니다. 저는 언니와 엄마,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아빠는 어렸을 때 딴 살림 차려서 집을 나갔다고 하시는데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자식 둘을 키워야 하니 엄마도 밤낮 없이 일만 하셨죠.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엄마와 언니, 저는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22살 때 다니던 2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 퇴근 후 돌아오시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로요. 엄마가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저나 언니나 삶의 끈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저는 서로를 위로해가며 버티고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맘때 대학 졸업 후 기숙사가 있는 타 지역의 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저 역시도 그때 취업을 하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8살이 많았어요. 남자는 처음에 자기가 요식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하시는 중국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마 돌아가시고 언니까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의 외로운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허할 때 다가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땐 그런 건 모르고 그저 위로가 많이 되니 힘이 된다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만난 지 6개월도 안 돼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자는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도 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던 터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언니는 반대하더라고요. 미래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보다 나이도 8살이나 많은 남자랑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게다가 저번에 네가 소개해줘서 잠시 만나봤을 때 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자상하고 배려심도 깊어. 언니랑 만났을 땐 오빠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오빠 오래 보지도 않았잖아. 아니야. 짧게 봐도 아닌 사람은 아닌 거야. 너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섣불리 결정하지 말자. 지금이야 한창 좋을 때니까 다 좋아 보이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 남자 아니야. 언니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때 저는 언니의 반대가 섭섭했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언니가 오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언니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저는 결혼할 거라고 밀어붙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점차 커지고 저도 완강하게 나오니 언니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라고 했고요. 결혼 전 남친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인상도 좋으시고 저에게도 잘해주시더라고요.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네, 안쓰럽네. 이제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살 테니까. 알았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시부모님도 다 좋으신 분 같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외롭던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 생겨난 기분이었죠. 하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신혼 초였어요. 남편은 저더러 집에만 있지 말고 식당 나와서 일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중인 저한테요. 제가 좀 힘들지 않겠냐 하니 남편은 너무 그렇게 집에만 있어도 안 좋아. 차라리 나와서 가볍게 일도 하고 몸도 쓰는 게 더 좋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해. 엄마 아빠도 그러래. 어머님 아버님이? 왜?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한테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다니 저는 좀 섭섭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가볍게 일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식당을 가니 가볍게 일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미래야, 너는 저기 가서 양파부터 까. 주방에 가보니 고무대야에 양파가 수북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쭈그려 앉아 양파를 까나요? 어머님, 저 쭈그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 정식이 가졌을 때도 다 그렇게 했다. 일 시작도 하기 전에 꾀부릴 생각부터 하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양파나 까. 장사 준비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결혼식 전에 저를 딸로 여겨주겠다며 말씀하시던 모습하곤 아예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불같이 화내시는 어머님이 무섭기도 해서 양파를 다 깠어요. 배도 뭉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국 음식점은 양파를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손질해야 할 양파가 정말 산더미예요. 그걸 까고 있으면 눈물도 나고 손도 아리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까고 나니 이젠 테이블을 다 닦으라는 거예요. 의자까지 박박 다 닦으라고요. 너무하신다 생각하면서도 일단 닦았어요. 근데 얼마나 오랜만에 닦는 건지 테이블이나 의자의 기름때가 완전 오래된 기름때처럼 찐득찐득 하더라고요. 저한테 시키기 전까진 아예 닦은 적도 없는 것처럼요. 사실 남편네 음식점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데 막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바닥도 엄청 미끌거리고 테이블이나 수저통 같은 것도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 많이 쓰는 중국 음식점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지저분한 편이었어요. 주방도 청소를 거의 안 하시는지 화구 같은 곳은 기름때가 말도 못합니다. 냉장고 안에도 엉망에다가 성에도 엄청 껴있고요. 그나마 홀은 저더러 막 청소하라고 시키는데 주방은 아버님이 자기 공간이라며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청소를 좀 하면 좋은데 설거지할 때 정도 빼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주방은 그 꼴을 해놓고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 맛은 먹어보면 나쁘지 않은데 청결에 관해서는 관리를 참 안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첫날 테이블도 다 닦고 서빙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 배도 땡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나 배도 땡기고 몸도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일해야 돼?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썩은 음식이라도 먹은 마냥 인상을 팍 찌푸리며 그러는 거예요. 뭐 며칠 했다고? 진짜 힘들어서 그래. 야, 5년째 일하는 나도 한 번도 힘들다 말한 적이 없는데 너 며칠 일했다고 힘들다 그러냐? 남편은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로 카운터에서 계산만 했거든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포장과 서빙을 하셨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앉아서 핸드폰 보다가 손님 오면 계산하고 배달 전화 받고 그런 일 하는 게 다니까 힘든 일이 없죠.
내가 홀몸이 아니잖아. 아, 진짜 엄살은. 다른 여자들도 임신 막바지까지 다 일한다더라. 너는 나이도 어리면서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해? 이러다가 애 잘못되면. 그럼 네 탓이지. 애 간수 못한 네 탓. 애 간수 못한 내 탓? 말 다 했어? 야, 너는 양심이 없니? 무슨 양심? 막말로 너 결혼하면서 뭐 해왔냐?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다 보니 해온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나마 언니가 이래저래 1,000만 원 정도를 겨우 융통해서 저 결혼한다고 보태준 게 답니다.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해온 돈이 없다고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000만 원 해왔잖아. 그것도 우리 언니가 겨우 마련해서 준 거야. 그걸로 뭘 하는데? 솔직히 우리 집에서 지금 사는 집 해줘, 차 사줘. 다 해줬잖아. 그걸 저한테 해줬나요? 받기는 남편 본인이 다 받았는데 우리한테 해준 걸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은 윽박을 질렀습니다. 야, 세상에 나 같은 남편 어딨고 우리 부모님 같은 시부모가 어딨냐? 제발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 뭐 힘든 일도 아니구만. 남편의 말에 저는 방에서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결혼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짜 괜히 결혼한 건가? 뱃속 아이는 점점 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거지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도 홀에서 바닥 기름때를 닦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바닥 닦으라고 시키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배가 너무 땡기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말해도 할 건 하라고 하는 시부모님의 말 때문에 참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으로 뚝뚝 피가 번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벙쪄 있으니 어머님이 그걸 보고 놀라서 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세상에! 저는 남편 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의사는 저보고 임신했는데 육체적으로 무리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요. 아이를 잃어서 너무 슬픈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더러 뭐라고 했습니다. 쟤는 미련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야, 유산이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휴, 멀쩡한 손주만 잃었네. 아이고, 지 몸에 있는 애 하나 간수를 못해서 흘려보내? 잘한다, 아주. 제일 속상한 건 전데 오히려 저더러 뭐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엄살 부리지 말라고 일하라고 할 땐 언제고 아이를 잃고 나니 참고 일한 제 탓이랍니다. 정말 너무 서럽고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에 언니도 찾아왔어요. 언니를 보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언니는 저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돼 보이냐고 괜찮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에게 시댁에서 일을 시키거나 구박한다는 얘기 같은 거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그토록 결혼 반대했는데 억지로 결혼한 거기도 하고 멀리 사는 언니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언니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고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는 내가 몸이 약해서 유산이 된 거라고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고 힘들었는데 제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어머님은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한다 싶었지만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으니 더 본격적으로 일을 시켰어요. 저는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에 포장에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주문 전화에 어플 주문까지 제가 다 받았어야 했어요. 나름 장사는 잘 되는 집이라서 더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월급 한 번 없었습니다. 제가 월급 얘기를 하면 야, 월급은 무슨 월급이야?
엄마 아빠 아직도 이 집 대출금 갚는 거 몰라? 이 집 엄마 아빠도 대출 내서 사준 거잖아. 그거 갖고 계신다고. 그래도 이랬는데 돈 한 푼 안 받으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받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너 머리가 안 돌아가니? 네 월급 줄 돈으로 엄마 아빠가 대출금 갚는다고 방금 말했잖아. 그렇게 치면 부모님이 집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 결국 내 월급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데. 제 말에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네 말은 뭐야? 우리 부모님이 너 일 시켜먹고 돈도 안 주는 뭐 그런 뭐 악덕업주다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와 진짜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돈도 쥐뿔도 없는 거 데리고 사라졌더니 데리고 사라져? 그래 너 뭐 있냐? 오히려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너 며느리로 받아주고 취직자리까지 해줬는데 애가 생각이 없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확 나가는 겁니다. 돈을 안 받는데 취직자리는 무슨 취직자리인가요? 그냥 일 부려먹는 노예죠. 너무 기가 막혔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고스란히 시부모님께 다 했더라고요. 정식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월급 안 준다고 우리 욕 엄청 했다며?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저도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만 하니까. 야,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너 그렇게 치우면 지금 사는 집, 너 타고 다니는 정식이 차, 그거 어디서 나온 돈이야? 그건 어머님, 아버님이 오빠한테 해준 거잖아요. 너는 안 살아? 너는 안 타? 얘 진짜 웃기는 애네.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들면 안 돼. 우리는 돈이 남아 돌아. 네가 일을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이래? 막말로 너한테 돈 줄 거면 그 돈으로 일 잘하는 사람 쓰지. 너 느릿느릿 해가지고 일도 빨리 못하고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스러운 줄 알아? 어머님이 저한테 타박하시면 아버님은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시고 남편도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저렇게 염치가 없다니까? 꼴랑 1,000만 원 들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 그러면서 셋이서 똘똘 뭉쳐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다 뒤집어 엎고 나오면 된다 싶지만요.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제 스스로도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3명이서 똘똘 뭉쳐서 저를 바보 만들고 염치 없는 인간 만드는데 나중에는 제 스스로도 내가 참 바보 같고 염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힘들게 식당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까지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식당 일 마치면 툭 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저한테는 알아서 가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돈 안 줘도 되는 종년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나중에는 종년 같은 마인드로 변해서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며 그냥 죽어라 일만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서 살이 쭉쭉 빠지고 얼굴도 엄청 상했어요. 한 번은 저 보러 온 언니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요. 저는 그저 다이어트 중이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말할까 싶기도 했지만 언니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언니는 뭐 숨기는 거 아니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고 다 잘해주신다. 일도 내가 하겠다고 해서 요새 가게를 나간다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그 집의 종년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 한 번 못 받고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된지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반면에 저한테 일을 다 시켜대니 상대적으로 어머님과 남편은 더 널널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카운터까지 맡기고 잘 놀러 다녔어요. 당구장도 가고 PC방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가게 오픈 준비 중일 때였어요. 아버님이 야채 꺼내 놓은 거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식재료 같은 것도 거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때는 통화를 하고 계셔서 저보고 좀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야채를 올려놓는데 야채가 딱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르고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야채 납품해 주시는 분이 한 번에 엄청 많은 양을 들고 오시지 자주 납품을 받진 않아요. 그렇게 해야 가격이 더 싸다면서요. 그런데 야채를 오래 놔두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이거 야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아버님은 고가운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채를 그냥 칼로 자르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거 쓰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으니 아버님이 갑자기 들고 있던 식칼을 막 휘두르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쓸데없이 왜 말 걸어? 너 할 일 없냐? 저는 깜짝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이 야채가 뭐 어때서? 나도 다 먹는다. 어차피 기름에 튀기고 볶고 소스까지 붓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버님이 길길이 날뛰니 홀에 있던 어머니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유? 쓸데없이 입을 대고 있어. 아침부터 열받게. 그러면서 식칼을 도마 위로 던지듯이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깨를 엄청 움츠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무슨 살쾡이처럼 저를 노려보시더니 막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뭘 한다고 입을 대? 네가 주방장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시건방지게? 너 할 일 없어? 시키는 거 다 했어? 죄송합니다. 머리가 멍청하면 눈치라도 있던가. 빠릿빠릿하기라도 하던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쓸모가 없어. 쓸데없는 소리나 할 줄 알지. 그리고 너 주방에 왜 들어와 있어? 홀에도 할 일이 꽉 차 있는데. 아버님이 야채 좀 달라고 하셔서. 너 자꾸 말 대답할래? 이게 진짜 미치게 하네. 안 나가? 그러면서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무슨 생선 훔쳐 먹다 걸린 도둑고양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저를 막 나무라면서 쫓아내는데 너무 비참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오고 저는 수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 제 스스로도 빠져나올 용기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언니에게 말하고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는 또 생겼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였습니다.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하니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근래에는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대놓고 그 여자를 가게로 데리고 왔거든요. 친구라고 하면서요. 말은 친구라고 하면서 대놓고 시시덕거리고 음식 먹여주고 옆에서 일하는 저는 무슨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제가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빠, 그 여자 뭐야? 친구. 친구는 무슨 친구? 서로 음식 먹여주고 나갈 때 팔짱도 끼고 나갔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킬킬대며 그러는 거예요. 걔가 워낙 오픈마인드라서 그래. 그래서? 뭘 그래서야. 친구라고. 웃기지 마.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딨어? 바람 피는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너는 진짜 좀 멍청한 것 같아. 네가 그러면 내가 바람 피는 거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애가 진짜 좀 모자란가? 남편은 저한테 들키든 말든 아무 상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정말 모질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든 말든 말 한마디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모질이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말했죠. 오빠, 나랑 왜 결혼했어? 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래? 사랑해. 일할 사람, 부려먹을 사람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야, 너 까먹었냐? 너 임신했었잖아. 근데 네가 멍청하게 그 애 흘려보냈고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너 모시고 살았지. 네가 다 자초한 거야. 애 유산한 게 내가 멍청해서야? 그럼 네가 야무지고 똘똘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애도 못 나오면 일이라도 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남자와 이 식구들과 진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주말에 혹시 와줄 수 있냐고요. 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제가 언니 오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당구장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어머님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제가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 어떻게 오늘 와? 네 전화 받고 걱정돼서 오늘 급하게 연차 쓰고 왔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언니를 보니 눈물 나게 반갑더라고요. 음, 근데 내가 너무 바쁠 때 왔네? 시외버스 타고 왔더니 이 시간이더라고. 아니야, 잘 왔어, 언니. 근데 제부는? 너네 시부모님은? 오빤 나갔고, 아버님은 주방에 계셔. 어머님은 잠깐 화장실 가셨고. 그렇구나. 일단 저기 앉아 있어. 배고프지? 밥 먹고 우리 집 가 있어도 돼. 저녁에 일 마치고 언니한테 얘기 좀 하려고. 알겠어, 그럼. 언니는 구석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주문을 받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상을 막 쓰며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바쁜 저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야! 네가 양파 상자 저기 입구에 놔뒀냐? 네? 어머님은 손님이 있던지 말던지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도 손님이 있던지 말던지 어머님 본인이 화가 나면 저한테 마구잡이로 화내고 소리 지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손님들이 막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거 아버님이 거기 두라고. 야! 내가 그거 걸려서 넘어질 뻔했잖아. 너는 대가리가 있니 없니? 사람을 일부러 걸려 넘어지라는 거야 뭐야? 아버님이 아까 자리 없다고 거기 잠깐 두라고. 이게 끝까지 핑계야? 어쨌든 네가 둔 거 맞잖아.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어머님은 얼굴을 싹 바꾸고 웃으면서 손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음식 곧 나옵니다. 그러더니 표정을 확 바꾸고는 제 팔을 확 잡아당겨서 입구 쪽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놔두면 안 걸려 넘어져? 죄송합니다. 어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멍청해가지고 너 보면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 어디서 이런 멍청하고 덜 떨어진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가지고. 어휴, 적당히 해. 손님들 계시는데. 아주 짜증난다니까요. 진짜 이걸 확 때려서 사람 만들 수도 없고. 아이, 시끄러. 나중에 얘기하라니까. 덜 떨어진 거 화내고 잡는다고 알아들어? 손님들 계시니까 일단 조용히 하고 나중에 얘기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 다 했어요? 앉아있던 저희 언니가 제 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걸 다 본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갑자기 언니가 튀어나오니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니 사돈처녀가 여길 왜... 듣자 하니까 뭐가 어째요? 덜 떨어져요? 때려서 사람 만들어요? 뭐 이런 미친 집구석이 다 있어. 언니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러고 살았어? 왜 말 안 했어? 이 미친 인간들이 너 이런 취급하는데 왜 이러고 살았어? 언니가 울부짖으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8살이나 어린 애 임신시켜서 결혼한다 어쩐다 해놓고 이렇게 종부리든 부려먹으려고 결혼시킨 거야? 니들이 뭔데 내 귀한 동생은 이런 취급하고 이 지랄들인 건데. 언니가 악을 써대자 어머님도 벙쪄하더니 곧바로 반격을 하시더라고요. 이봐요 사돈처녀. 지금 남의 영업장 와서 어디서 행패야? 행패? 그쪽이 내 동생한테 한 짓은 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는 분에 못 이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제 팔을 잡더라고요. 가자. 이런 미친 집구석에 한시라도 잊지 말고 가자. 저도 울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언니를 따라 나가려는데
어머님은 언니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재수없게. 언니는 그 말에 눈이 돌았어요. 미친 게 누군데? 재수없는 게 누군데? 나배 집 귀한 동생 데리고 가서 이런 취급하면서 일 시키는 당신네들이 진짜 미친 거지. 허! 부모도 없고 집불도 없는 것들이랑 사돈 맺은 게 잘못이야. 언니는 어머님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들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것도 아셔야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천벌받아.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언니는 씩씩거리며 한참 저를 데리고 가다가 길거리에 서서 펑펑 울었어요. 내 동생 너무 불쌍하다며 왜 말 안 했냐고요. 저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한심해서 같이 펑펑 울었어요. 주말에 언니가 오면 차분하게 말하고 이혼을 도와달라 할 생각이었지 이런 꼴을 언니에게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울자 언니는 아니라며 이제라도 자기가 알았으니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언니와 집으로 가 제 짐을 빼서 나왔고 남편에게 곧장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일하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착취를 당했다. 나를 노예 취급했다라는 주장으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따로 증거로 남길 만한 게 없어서 입증이 쉽지 않았어요. 일하면서 돈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 쪽에선 집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걸로 구두 협의를 했다며 거짓말로 주장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원통하지만 제가 착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던 저는 제 주장이 입증이 안 됐습니다. 이혼은 가능하지만 따로 위자료를 받아낼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쯤 너무 지치고 그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어서 위자료고 뭐고 그냥 빨리 끝내길 바랐어요. 그렇게 결국 별 소득 없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속상하고 분했지만 저나 언니나 빨리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저한테도 더 도움될 것 같아서 다 잊기로 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언니가 일하는 회사의 물류팀에 자리가 났다며 저를 소개해줬어요. 언니는 사무직이고 저는 물류팀에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언니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저랑 방을 구해서 함께 살고 있어요. 같이 출퇴근하면서 저녁에 밥도 해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니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권선징악 같은 일,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이 하는 그 중국집이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그 집 음식을 먹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게 됐다네요. 다행히 목숨에 지장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 일로 식품위생과에서 조사를 했고 오래된 식재료 및 더러운 주방 위생 상태가 다 걸렸대요. 그 길로 영업 정지 먹고 식중독 걸린 사람들 보상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카페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어요. 식중독 감염으로 난리가 나서 지역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상호명은 안 나와서 그곳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역 카페에 들어가니 이미 식당 상호명이 다 퍼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아버님이 지역 카페 같은데 가게 홍보 좀 하라고 해서 가입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 보니 식중독 사건 때문에 식당 이름이 다 올라와 있고 평소에도 지저분했었다. 맛도 조미료 범벅인데 왜 손님 많은지 이해가 안 갔다. 게다가 거기 사장 부부도 완전 또라이더라. 등등의 게시글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식재료 관리를 뭐 어떻게 했길래 식중독이 그렇게 많이 걸리냐면서 그런 식당은 다시는 가면 안 된다고. 혹시 상호명 바꿔서 다시 열 수도 있으니 사업자 명도 알아야 된다면서 아버님 이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지저분하던 주방과 오래된 식재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까지 터지게 된 거였어요. 상호명과 사업자명이 다 공개된 마당에 영업 정지가 끝이 나도 그런 식당을 누가 다시 가겠나요? 누가 사진 올린 거 보니
행정명령 딱지가 가게 앞에 보란듯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부려먹었던 그 식당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싶어 어이없기도 하면서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하나 잘 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며 식구들 다 달라붙어서 목맸는데 그 식당이 저렇게 되니 그 인간들 꽤나 골치가 아프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고 했던 언니의 말이 진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음식 먹고 식중독까지 걸린 손님들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 사람들 신경 끄고 제 인생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저한테 너무 큰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그 상처에 매여 살기보다 제 인생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의 인과응보를 받았으니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제 인생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언니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